일단은 기초적으로 올바른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냥 스팀 그냥 잘 데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은 아닙니다. 그 뭐가 문제냐면은 스팀 완드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이제 기본 장비랑 툴 설명하는 시즌에서 팁 끝부분 팁 있죠. 분사구 있는 쪽 거기가 우유 특성상 잘 막혀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올바른 사용.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그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만 사용을 해도 거의 쟤를 뭐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고장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온전히 습관이 들면 이제 스팀하는데 필요한 이제 스킬, 기초 스킬이죠. 스팀을 하면서 온도 맞추고 그 다음에 거품량 그리고 거품의 질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령 스킬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막 라떼아트 그리고 고급 라떼아트 또 라떼아트는 뭐 기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도 뭐 예를 들면은 밀크 베리에이션 메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페 메뉴 중에는 뭐 기본적으로 라떼가 그렇죠. 라떼도 라떼인데 일단 두 분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존에 학원에서 해보니까 한 분은 거품이 많이 있는 스타일로 계속 나오게 되고 한 분은 거품이 너무 없게 된다. 그러면은 두 분 다 재미있는 걸 라떼는 못 만드는 거예요. 라떼는 중간 정도의 거품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분은 거품이 계속 안 나오면은 거의 거품이 없는 메뉴가 대표적인 게 플랫 화이트예요. 이거 아세요? 이 메뉴? 들어는 보셨죠? 왜냐 이제 우리나라도 제법 정착을 하고 있어요. 이 메뉴가. 이거는 저기 오세아니아 쪽 메뉴예요. 그 왜 오세아니아라고 하냐면은 호주 바리스타 애들한테 물어보면 지들이 만들었다고 하고 뉴질랜드 애들은 우리가 먼저 만든 거인데 걔들이 우기는 거라고 이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럼 오세아니아다 뭐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애들이 만든 거니까 플랫 화이트 이게 이제 거품이 제일 적은 메뉴입니다. 근데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 거품이 많이 나온다 그럼 만들 수 없겠죠. 그죠? 이것도 그렇고 또 반대로 거품 제일 많이 만드는 거 뭐예요? 카푸치노죠. 그죠? 카푸치노 이거는 또 이런 스팀만 잡고 된다 그러면은 이거 카푸치노 못 만들겠죠. 내가 잘 만들고 싶어도. 그러니까 스킬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과연 거품을 생성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질의 거품 흔히 말하는 게 막 벨벳 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벨벳처럼 고운 거품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마셔보면 확실히 다르죠. 이게 거칠은 거품하고 큰 거품하고 감촉이 달라요. 훨씬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우면서 커피도 맛있으면 훨씬 더 좋은 고급스러운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그런 걸 이제 일단은 이론으로 한번 하고 거의 대부분 이거는 이걸 이론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딱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스팀기가 빨대 생각하시면 돼요. 스로우가 이제 액상에 딱 담그는 순간 들어가요. 액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팀한드를 우유 안에 넣고 지체시켜도 안 돼요. 너무 지체시켜도 문제인 거예요. 수통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액체가 바로 그냥 우리 빨대 그냥 콜라 같은 거 마실 때 딱 넣는 순간 흡입이 되잖아요. 그죠? 바로 틀어주는 거. 또 두 번째가 다 했어 스팀을. 근데 스팀기 꺼주고 지체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럼 또 막혀. 그럴 때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뭐냐면 바로 직전에 대기하는 거. 액체 표면 위에서 바로 직전에 대기하는 거. 왜냐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 들어가자마자 바로 틀어줘야지 안 막히니까. 수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스팀이 다 됐어요.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됐어. 끄고선 멍거리면 안 되겠죠. 그죠? 바로 빼야 돼. 바로 빼. 여기서 하나 더. 제가 하나 더 덧붙이는 거는 제가 추천하는 이 올바른 사용법. 여기 바로 틀어주는 거예요. 한번.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스팀을 하신 다음에 끄고 이렇게 해요. 이때 동안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대부분. 이때도 막히는 거예요. 틀어준다고 하는데 미세하게 막혀. 미세하게 우유가. 이게 우유가 열이 받으면 금방 붙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틀고 빼자마자 그냥 한 번 더 틀어주는 거야. 이렇게만 해줘도 막힐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바로 틀어주니까. 그리고 우유도 생각보다 그러면 뭐 우유 튀지 않아요. 안 튀어요. 생각보다 안 튀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한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닦아주는 거예요. 틀어주는 거. 이 습관. 처음에 이 습관 이제 들이고 가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나중을 위해서 미리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일단은 스팀을 하는 거 정도 이런 것만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의 폼이 여기에 배요. 습관이. 근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제가 양질의 거품, 그죠? 뭐 벨벳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나중에 만들어야지 라떼아트를 하고 좋은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나중에 처음엔 트는 거 이 정도 동작 연습을 하다가 자기 습관이 배는데 제가 또 이거를 위해서 또 스킬을 알려주냐 그거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미 뱄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는 스팀 완드에 피처 부리 부분을 대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지 1차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요. 이거 공중에 이렇게 허공에 뜨듯이 하잖아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고운 거품 만드는 거에 정말 한계가 있어요. 마치 이게 처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달되지 않으면은 글씨 잘 쓰던 사람도 칠판 글씨 쓰면은 서예하거나 이러면 못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책상에서 우리가 쓸 때 팔꿈치를 받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딱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떠 있으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안 그래도 그런데 바쁜 시간에 막 움직이다 보면 사람이 이제 심박수가 증가하면 이게 떨리거든. 그럼 굉장히 불안정해. 그러면은 절대 고운 거품을 이 벨벳 폼을 낼 수가 없어. 그래서 부리 끝부분에 일단 첫째는 받쳐준다. 이거. 그 다음에 그럼 이 노즐 팁의 위치는 어디쯤 두는 게 좋냐? 처음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처가 이렇게 있으면 참 동그라미 못 그린다. 비우는 거예요? 부은 거 아니죠? 네? 부. 부 있으면 대략 원이라고 생각해주면 그 스팀 노즐 팁의 위치는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시에서 3시 사이 여기. 여기 3시고 5시잖아요. 요 사이. 여기에만 있으면 돼요. 4시면 딱 좋은데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약간 더 벗어나고 이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또 이게 까다로운 게 뭐냐면 까다로운 게 이거를 측면에서 봤을 때 높이는 어느 정도로 넣어야 되냐 이렇게 옆에서 봤으면 우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유가 있으면 노즐의 위치는 한 이 정도 이 정도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래에 닿아도 안 되고 닿으면 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밑둥에 그냥 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분사구가 막히는 거야. 이래도 소리로 알 수가 딱 있어요. 그 삐 소리가 나요.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요 정도. 요 정도를 유지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사이드 라인에 약간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까다로운 게 벽에 또 너무 붙여도 안 돼. 이게 뭐 여기에 있다던가 여기에 있다던가 여기에 있다던가 이렇게 너무 바싹 붙여도 안 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 밑둥 닿은 거나 옆이 닿은 거나 이따가 노즐팁을 보면 알겠지만 분사구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막혀도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공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도 공간이 약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중앙으로 노즐 팁을 중앙으로 안 놓고 사이드로 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걸 이제 롤링이라고 해요. 사이드로 놓으면은 노즐이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힘이 받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롤링이라고 해요. 롤링 작업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 바리스타 그 라떼아트 챔피언 수준의 라떼아트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라떼아트 뭐 하는 만큼은 다 해요. 어지간한 거는. 근데 여태까지 해보니까 롤링을 딱히 뭐 언제 줘야 된다기보다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양질의 거품을 내려면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롤링,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롤링이야. 스팀은. 예. 그러면서 공기를 내가 얼만큼을 그냥 주입을 시켜주느냐지 처음에는 뭐 중앙에 넣었다가 나중에 가서 사이드로 가서 롤링을 해주고 의미 없어요. 스팀, 이 양질의 스팀은 벨벳 폼은 뭐냐면 우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200ml를 넣었다 그러면은 이 200ml가 우유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반에 거쳐서 고운 거품이 완전히 공평하게 나눠가진 거, 이게 스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00ml인데 뭐 이 부분에만 좀 거품이 더 많고 여긴 좀 중간이고 여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스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롤링을 잘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롤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잘하면 고르게 얘네가,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라떼아트를 할 때 처음에는 거품이 막 많다가 중간 정도로 있다가 적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이게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예를 들면 뭐 물감으로 치면 갑자기 막 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한 거품 양을 하려면 결국은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위치에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계속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유가 이제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위치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간격을 잊으면 안 돼. 이게 나중에 중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만약에 중앙으로 가면은 회전이 가해지면은 액체 중앙이 어떻게 돼요? 고립하여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허공에 떠 있게 되겠죠? 그럼 개거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막 푸식 소리 나거나. 그게 중간에 움직여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말한 스팀 피처를 여기다가 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는 거예요. 딱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허공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죠? 딱 1차적으로 딱 고정을 시켜줘요. 그쵸? 중앙, 토네이도처럼 중앙 부분이 패이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잘 가둬두는 거, 이렇게. 잘 가둬두는 거. 그리고 마저 설명을 하자면, 그러면은 거품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 거품이 공기 표면에 이제 팁이 떠 있을 때, 그때 생성되는 거거든요. 분사가 막 이렇게 되는데 액상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애매한 막 이러면서 막 회전을 하니까 막 이렇게 노출됐다가 감춰졌다 이러잖아요. 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개거품이 나요. 큰 거품. 거의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벨벳 거품은 분사구가 내가 어떤 팁이든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도를 틀어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노출됐잖아. 그러니까 거품이 미세한 거예요. 이걸로. 엄청 세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아마 커피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저 뭐야 그냥 갖다 놓고 저거 틀면은 스팀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상하 움직임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상하 움직임이 아니고 이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그냥 살짝 기울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만큼 피처를 살짝 기울여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감춰줄 수도 있고 얘가 이렇게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롤링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게 돌아야지 얘가 이렇게 감춰져.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롤링을 해야 돼. 근데 롤링을 하지 않고 피처가 이제 이렇게 롤링을 하지 않고 중앙 부분에 그냥 이렇게 딱 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분사구. 내가 이걸 거품을 만들어주려고 아래로 내려주는 순간 세밀하게 하나씩만 노출돼야 되는데 4개가 동시에 되니까 큰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로 3시에서 5시 사이. 그죠? 그래서 롤링이 중요하고 무조건 롤링으로 시작해서 롤링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만 그건 있죠. 롤링으로 시작해서 롤링으로 끝나는데 그 중반쯤에 초반부터 만들어주긴 하지만 내가 만드는 메뉴에 따라서 라떼다 그럼 그냥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거품 이 정도면 다 나는 이게 라떼면 이게 충분한 거품인데 하면 이걸 어떻게 돼? 이제 다 덮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롤링만 해. 그리고 마감. 카푸치노 그럼 좀 더 거품을 이걸 빈번하게 기울여주는 거예요. 기울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피처를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절대 상하로 빼는 게 아니라 얼만큼을 기울이느냐. 이거를 얼만큼 빈번하게 해서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카푸치노라고 해서 큰 거품을 내고 라떼라고 해서 중간 거품을 내고 플랫 화이트라고 해서 작은 거품을 낸다 아니에요. 고급스러운 메뉴를 만들려면 이거 무조건 벨벳인데 최대한 고운 거품을 빈번하게 많이 채우는 게 카푸치노고 중간이 라떼고 적은 게 플랫 화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울이는 거를 얼만큼 많이 해주느냐가 카푸치노고 제일 적게 하는 게 플랫 화이트고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롤링만 하겠죠. 그죠? 아주 조금만 딱 섞어준다. 그죠? 라떼는 중간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 처음에 말한 거 올바른 스팀 그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 스킬에 들어갈 거예요. 자세를 잡고 또 여기서 부가적으로 또 있어. 이거를 걸치는 거 플러스 오른손의 위치도 다. 왜 그냥 각도를 기울여야 되니까 왼손만 가지고는 세밀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는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온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기존에 쓰시던 거 학원에 있던 거는 이거 스팀기 작동하는 게 어떤 식이었어요? 레버였죠. 그럼 이것도 또 적응해야 돼. 이게 클래시컬한 모델들은 옛날엔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였거든요. 이것도 또 적응을 해야 돼. 그 레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래서 간편한데 근데 이거까지 하면은 레버랑 이걸 다 해봤으니까 어떤 기계를 만나도 아마 금방 습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보세요. 스팀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스팀 할 때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스팀 할 때 이제 전제 조건이 이게 기준이 항상 명확하게 있어야지 사람이 실력 증진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양을 받아서 연습을 하세요. 연습할 때부터. 근데 보편적으로 요새는 투샷 기본으로 많이 쓰거든요. 투샷의 레시피로 한다고 할 때 카페 라떼나 뭐 그런 거를 보통 180에서 200ml 정도로 우유를 써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연습할 때도 180이면 180, 200이면 200 딱 정해서 그 미리수만 딱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그것만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돼요. 뭐 한 번은 뭐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뭐 220 담았다, 180 담았다 이러면 기준점 자체가 다르니까 뭔가 이게 사람이 숙련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몸으로 체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시간적 개념. 내가 이쯤 되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 세밀하기 때문에 내가 노즐을 한 이 정도 담그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건 더 담긴 느낌이고 그 다음에 또 적게 오일을 받으면은 너무 튀어나와 있는 느낌, 거품이 의도치 않게 더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기준을 딱 잡아주세요. 180이면 180, 200이면 200. 딱 이거를 두고서 일단은 초보 때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세하게 이제 다른 미리수도 해보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말한 것들 도대체 룰린이 뭐냐? 아니다. 이거 잡고 들어가야지. 두 분이 습관이 이걸 됐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량을 했다 치고, 그죠? 여기 있다 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한번 틀어요. 왜냐면 항상 수증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여있거든요. 이렇게 물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빼주고 그 다음에 레버식 사용하셨다 그랬는데 레버식은 상관이 없어요. 당기는 순간 바로 틀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거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은
틀어지기 직전에 갖다 놔야 돼 항상. 왜냐하면 아까 전에 노즐이 액체에 담기는 순간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초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클래시컬한 기계 갖다가는 이게 넣어놓고선 이렇게 된다고. 이미 한 2, 3초 지나가 버리냐, 그죠? 그러다 보면 세기도 가늠이 안 돼. 내가 이걸 얼마큼 세게 한 거지 방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사전 주입해서 물 나가게 하고 틀어지기 직전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오른손 대기하고 넣자마자 바로 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부리 쪽에다가 완전 대고 항상 받쳐놓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약간은 뒤로 이렇게 당겨준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금 TV 내부 상황은 액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대기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하고 이렇게 왼손하고 이렇게 이게 딱 대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그 정도 있죠? 요 디자인이 보면 이렇게 TV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여기보다 살짝 위에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너무 넣어서 밑에 닿으면 안 된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래서 그 정도로 딱 넣자마자 오른손을 가동을 해주는 거예요. 가동을 해주고 스팀이 다 됐다. 위치랑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돼요. 4시 방향, 그죠? 그리고 너무 사이드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4시 방향이고 밑에가 닿지는 않게. 그 다음에 명심해야 되는 거 끄자마자 빼고 바로 틀어주는 거예요.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금 연습을 해서. 그리고 항상 다 스팀을 했으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저는 비추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바에 놓고 그 다음에 닦아주는 거예요. 빠른 동작으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빠른 동작으로. 자, 우리 계량했어요. 그러면은 대기 해놓고 사전 주입해야죠. 그죠? 틀어지기 직전에 갖다 놓고 부리를 완드에다 갖다 대고 표면 직전에다가 갖다 놓고 오른손 대기. 아까 틀어지기 직전에다 놨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팁 가리는 정도 한 위에 2, 3cm만 올라오게 넣자마자 틀고 오른손은 바로 일로 와서 온도 감지하고 다 됐다 싶으면 끄자마자 빼고 틀고. 이 습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습관만 잘 들이면 제 생각에 한 10번 정도씩만 연습을 하면 손에 다 익어요. 빨리 한다면 사전 주입하고 대고 대기 넣자마자 틀고 끄자마자 빼고 틀고 놓고 완전 딱 이렇게 빨리 이거를 정말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연습을 일단 한번 좀 해보세요. 아, 해봐요? 아, 네. 바로 해야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빼고 꼭 이렇게 됐나? 이거 오른손으로 하세요. 이거 항상. 이렇게요? 네네. 오른손으로 이쪽으로 가면 틀어지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알겠죠? 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연습이니까 여기에 자꾸 물이 생기니까 일부러 틀 때 약하게 한 거지 아, 네네. 실제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틀어줘야 네, 돼요, 그죠? 네. 스팀은 항상.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물 좀 찰 것 같으면 이걸로 하고 아, 네. 해보세요. 빼고. 네, 틀어지기 직전에 갖다 놨고 이게 어렵네. 레버를 했으니까 이건 아마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하고. 받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쳐다봐야죠. 위에서 아, 4시 방향. 방향이 4시 방향이 되나? 이게 4시 방향이. 지금 좋아요. 그래요? 지금 딱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을 한 거는 이론을 설명한 거는 지금 이런 거를 위에서 잡아줘요. 이것도 안 좋은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너무 아. 사이드에 다 있어도 안 되고 또 넣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밑둥에 닿을 정도 아니고 네. 딱 이 정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 네. 네. 대기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보통 이 피처 갖다 600ml 피처 갖다가 200ml 정도 채우면 여기에 있어요. 3분의 1 정도 위치. 그러니까 노즐은 여기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아, 네. 그러다가 요만큼 넣어주고 바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대기. 네, 대기. 대기하고 틀면 더 리가 들어가요. 그렇죠. 아니 넣고 틀어야죠. 대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각도가 아, 네. 위에 아. 노즐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피처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전처럼 그렇게 넣으면은 이게 비교적 노즐 위치가 약간 이렇게 중앙에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사이드로 빠져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기울이듯이 피처를 지금 보면은 아, 이게 네네네. 정상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4시 방향에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반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아, 그냥 처음부터 넣으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아. 처음부터. 네. 그러면 네. 바로 틀어줘야겠죠, 이제. 아, 네. 알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른손으로 감지하고 됐으면 끄고 빼고 바로 틀어줘요.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이 정도면 잘했는데 끝나고 내가 끝났다고 해서 너무 많이 확 잠가버리면 다시 틀어줄 때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스팀을 본격적으로 할 때는 틀어주기 직전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걸 거의 그냥 손이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 유연성은 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고 끄고 다시 틀어줘. 아, 했다. 거의 많이 안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스팀기 평상시에도 굳이 끝까지 이렇게 안 잠가놔도 상관없어요. 안 나오기만 하면 돼요. 또 한 번 해보세요. 사전 주입 항상 하고, 그렇죠. 걸쳐놓고, 4시 방향으로 그렇지. 기울여놓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한 번 더 빼? 네. 네. 빼주면 더 잘 닦이겠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제 들어가면 방금 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다음에 좀 지체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바로 그 직전까지 위치시켜 놓은 다음에 넣자마자 바로 튼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거냐면 솔직히 이게 진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안 막히게 처음부터 넣자마자 바로 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처음엔 쉽지가 않거든. 그 잘못하면은 이거 조금만 빨리 틀어도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어쨌든 약간 정체를 한 다음에 넣고서 정체한 다음에 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스트로볼이랑 똑같아. 그냥 바로 막히게 돼 있어. 그러면 소리가 아니나 다를까 삐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원래 원활한 소통은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인 소리가 이거라면 오래 있다가 틀면 감춰지고 틀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지금 노즐 팁이 분사구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딘가 막 애매하게 막힌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리코더 삑사리 나듯이 그 상황이니까 이걸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이쪽을 이제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여기 밑에 노즐 팁 아래 숙여서 한번 봐봐요. 분사구가 어떤 거든 4개예요. 이렇게 4개가 나와. 그럼 얘네를 살짝만 노출을 시켜줘도 저게 풀린다고. 막혔던 게 소통이 원활하게.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를 갖다가 굳이 막 이렇게 뺄 필요는 없어요. 그 순간 개거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각도만 살짝 기울여주는 거. 그리고 이미 지금 두 분 다 자세를 그 4시 방향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롤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얘를 막 이렇게 중앙으로 가거나 움직이지만 않으면 이것만 유지를 하면 롤링은 돼 있다고. 롤링이 돼 있으면 이제 가까이서 봐봐요. 굉장히 중요해 이게. 자, 가까이 위에서 잘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보면 트는 순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히면 아까 전에 보였죠? 맨 위에 있는 분사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거 하나 정도만 노출시킨다는 생각으로 아래로 빼면 4개가 다 노출되는 거지만 얘를 살짝만 이렇게 기울여주면 위에 하나만 노출된다고. 위에 하나만. 그러니까 처음에 삐 소리 날 거거든요. 롤링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봤어요? 깜짝 움직였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게 지속되면은 개거품이 너무 커지니까 했다가 다시 넣어주잖아. 이게 스킬인 거예요. 이게 기울이기예요. 이걸로 거품량 조절하는 거고 처음에 삐 소리도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일단은 틀고선 막힌 거 소통 원활하게 뚫어주기 위해서 살짝 기울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는 메뉴만큼 필요한 양의 우스팀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울기로 조절해 준다는 거. 그리고 롤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듯이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또 기울여서 거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 그럼 넣어주면 돼. 살짝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치익치익 이런 소리가 나다가 완전히 담가주니까 그냥 그게 별로 안 나고 롤링만 되잖아요, 그죠? 거품 정리해 주는 거지. 이게 이제 스팀의 스킬이에요. 이게. 그리고 절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생각하지 말고 엄지를 그러니까 내려준다, 이렇게 기울여 준다는 느낌. 왜냐? 이거 하나, 제일 높이에 있는 거 하나만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얘네 전체 다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 네 배 큰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벨벳 거품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제 우유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기울이기는 몇 번 하고 얼마 정도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로 조절을 내가야 되는 감? 다시 한 번 얘기해 줄래요? 이 기울이기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거품에 따라서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이걸 수시로 해주기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감을 찾아서 거품량 만들 때. 이거를 하나 정도만 노출시킨다는 느낌으로 한다면 정말 작은 거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횟수를 많이 하느냐 정도가 되겠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카푸치노라고 해서 거품이 많으니까 이거를 많이 내려서 큰 거품을 한 번 만들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잔 살짝 기울이는 거를 자주 이거는 예를 들면 한 10번 하는 거면 라떼는 10번, 이게 10번이면 이게 5번, 뭐 이게 3번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야지 그게 양질의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한번 볼 때. 떨려. 아니 떨 필요 없어요. 떨면 안 돼. 연습할 때처럼 해야 돼 그냥. 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아. 그쵸. 그래서 이걸 스팀 잘 하려면 잘 쳐다봐야 돼요 안에를. 자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세요. 대기했죠? 여기서 틀어지기 직전에 그대로 넣는 거예요. 네. 그대로 넣는 거예요. 바로 롤링이 이루어지잖아요. 기울일게요 이제. 이걸 내가 지금 손을 기울이는 만큼 치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됐어. 그냥 넣어주면 돼요 살짝. 롤링만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리 잘 들어야 돼. 내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서 봐야 되고 저쪽에서 멀치감치 있는 사람들은 몰라. 이게 진짜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1~2mm 움직이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가까이서 와보니까 내가 이거를 살짝 움직이면은 여기서 한번 치익 반응하고 또 움직이면 치익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넣어줬죠. 그러니까 그냥 롤링만 되는 거예요. 거품 그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주고. 지금 같은 이제 설명하느라 그렇게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거품만 나와도 그냥 그렇게 쓰레기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죠. 쓰레기네. 설명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원리를 지금 이해하는 거야, 그렇죠? 원리를. 아무튼 기울이는 거다. 거품을 만든 거 상하 움직임 절대 하면 안 되고 지금 기울이는 건데도 설명하다가 조금 세게 했다고 이렇게 거품들이 보글보글 보이는데 그 보글보글 보이는 게 안 되네요. 큰 거품이잖아. 크림 거품. 벨벳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걸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빼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그건. 더 세밀하게 가려면 여기서 오른손이 위에 있으면 안 뜨겁거든요. 이 밑에만 뜨겁고 별로 안 뜨거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같이 기울여주는 거예요. 얘 손으로. 이래야지 세밀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틀고 이렇게 잡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오른손에서 대기하다가 틀자마자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울여주는 거야, 각도를. 이렇게. 같이 기울면 저 분사구가 2개나 나와요? 아니면 하나만 그냥 나와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를 한 손으로 하는 거보다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배구공을 이렇게 던지듯이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떨림이 덜해. 아무리 이걸 받친다고 해도 있잖아요. 나중에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이게 불안정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고급 라떼 아트를 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양질의 거품이어야만 좋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쪽으로 이렇게 가준다는 거. 그러다가 손가락이 이 약지나 이런 거는 밑에 닿을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온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온도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기울이다가 이쪽이 새서 넘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노즐로 우유가 어떻게 오냐면 시계 방향으로 롤링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희한하게 여기는 이만큼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춰져 있는데도 소리는 말을 해줘요, 우리한테. 치식 소리를 내. 그러면 아직도 여기 위에, 맨 위에 있는 애는 살짝 공기 중이랑 닿고 있구나, 이 사인인 거야. 그리고 롤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였을 때 이렇게 감춰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지 말고 소리로 더 넣어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감춰지는 거야. 그래야지 제대로 된 롤링이 돼요. 그쯤 되면 이제 소리가 안 나지, 치식 소리가.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생각보다 막 나중에 가서 막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어요. 카푸치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이 정도만 쭉 따라가 주면 돼요. 따라가.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떨리겠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좋아요. 해보자. 스팀 너무 어려워. 많이 연습해야 되니까. 내가 또 연습할 때 또 팁을 알려드릴게. 네. 연습을 많이 하는 또 팁이 있지. 꿀팁. 반반 섞어서 하면 돼. 근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요새 덥잖아요. 최대한 이 냉장고에 있는 그 우유의 온도랑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냥 수돗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음을 받아요. 그죠? 차갑게. 그러나? 이렇게 해서 스틱 어디 갔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반반 섞는 거예요. 얘랑 1대1로. 그럼 좀 더 많이 연습을 할 수 있겠죠? 미지근해. 그쵸. 지금 물이 날씨가 더운 때니까 미지근하게 얼음을 쳐놓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나 떨려. 왜 떨려? 그냥 해야 된다. 이거 떨면 안 돼, 이거. 연습한 대로. 근데 지금 습관이 되게 잘 잡혔어요. 다만 그것만 명심하면 된다 그랬죠? 처음에 삐 소리 나면 거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울여서, 아까 오른손을 명심해요. 바로 간 다음에 그냥 살짝씩 기울여주면 돼. 소리 잘 듣고. 뭐라고요? 늦으면 저부터 털 거겠어. 롤링만 하면 되겠네, 이거.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네. 스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처음에 지금 보면 잠깐만 나와요. 처음에 노즐을 이렇게 있으면 많이 안 담근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담가주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던 얘기가 왜 그러냐면 얘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힘이 팍 나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조치를 취해줄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약간 거품이 섞이면서 얘가 소통이 그냥 원활했어. 그 분사구가 막히지 않고 그냥.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냥 롤링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해줘도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큰 거품들이 뭐냐면 이 큰 거품이 그 처음에 만들어진 거야. 그러고 나서는 딱히 그 처음에만 푸지직 크게 했고, 이게 왜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세기가 세서 다 노출이 되니까 공기 중에 그냥 4개가 잠깐 그러다가 근데 또 다행히 더 안 빼고, 그러니까 피처를 더 안 내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감싸면서 그냥 롤링이 그냥 적절하게 되면서 처음에 그 거품 조금 큰 거 빼고는 지금 나머지는 그냥 되게 양호하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나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팁을 조금 더 안으로 넣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제 꿀팁인데 롤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롤링 한다고 해서 너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넣으면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은 내 생각에 여기만 섞이는 것 같아요. 스팀하면서 느낌이 나중에 올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롤링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또 너무 여기에 있어도 이렇게 딱 해도 애매하잖아. 이러다가 자칫 치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이에다가 넣으면 정말 세밀한 건데 짜증나 딱 이 정도. 롤링을 딱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다 섞어주는 거예요. 얘는 밑에만 섞이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마지막에 한 3, 4초 정도는 최소한 롤링으로 전체 다 얘네를 휘저어줘야지 완전한 거품이다. 스팀에 거의 모든 걸 다 가르쳐줍니다. 이것만 잘하면 나중에 이것만 배우면 아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푸어링 배우잖아요? 하트는 사실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하트는 기교가 아니에요.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예요. 그 스팀 온도는 저 온도계가 있어요. 저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추천하는 건 60에서 60도 초반 이 정도. 왜 그러냐면은 한 엄청 뜨거운 정도는 아니에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 60도 후반 정도만 가도 벌써 막 그냥 스팀 할 때부터 막 비린내가 올라와요. 그래서 60도 초반 이 정도를 많이 관장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라떼아트가 제일 잘 되고 이러는 거는 50도대가 좀 더 잘 돼요. 한 58도 막 이 정도가 괜찮은데 그거를 우리나라 카페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나가자니 너무 사람들이 클레임이 많더라고. 이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뜨거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을 가면 사실 그 정도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60도도 안 돼요. 라떼가 다 보면은 진짜 그냥 딱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나오는데 클레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같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좀 뜨거운 걸 좋아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좀 더 그래서 저는 그냥 60도 그럼 초반에 맞추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60도 중반만 넘어가도 비린내가 나니까 또 비린내 나면 별로고 음료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절충을 하자면은 60도 초반? 그래서 뭐 62, 3도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죠. 왜 될 수 있으면 65도 딱 마지노선 이 정도. 네, 그런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연습하는 방법들 이렇게 온도계 측정하는 방법하고 저렇게 물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온도 맞춰가지고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뭘 연습하면 되는 거냐면 이걸로 말 그대로 메뉴에 따른 거품 양 조절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능숙해지면 로스가 적게,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유 그냥 무조건 때려서 많이 담고 카푸치노 거품 내고 라떼 거품 내고 플랫화이트 거품 내고 나머지 버려라. 그게 쉬우니까. 근데 잘해지면 잘해질수록 딱 원하는 양만큼만 하면 그만큼 재료 소진을 덜 하면서 잘 만들겠죠. 플랫화이트랑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우유가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딱 바꾸고 예를 들면 150에서 180, 라떼는 200 이렇게 해서도 그거에 바로 손에서 적응해가지고 스팀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이제 추후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소리도 요즘 하는 애가 눈을 봐. 소리도 봐야 되지만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